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겨울 밤 13살 어린 조카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냉혈한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그 조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조카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노와 감동을 동시에 느끼실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2010년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3살 수진이는 작은 손에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 우리 집이 고아원이야? 밥값이라도 벌어와. 이모 김선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돌아가는 딸깍거림이 들렸어요. 수진이에게는 세상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달이 지났거든요. 사실 수진이가 이모 집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이 있었거든요. 총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모가 수진이의 후견인이 되면서 그 돈을 관리하게 된 거였죠. 걱정하지 마, 수진아. 이모가 잘 돌봐줄게.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친척이라곤 이모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모는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했어요. 수진이 앞에서는 내 장래를 위해 불려주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이모가 투자한 주식이 폭락했어요. 3천만 원이 일순간에 800만 원으로 줄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모는 그때부터 수진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이모에게는 수진이가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보였나 봐요. 밥값이라도 벌어와. 아니면 당장 나가. 그날도 이모는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모부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 이제 중학생이면 알바라도 할 수 있잖아. 수진이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모, 저 아직 어려서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은 그 돈 다 없어졌어. 내 양육비로 다 썼다고. 이모의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주식과 사치품에 다 써버렸지만 수진이에게는 그렇게 말한 거였죠. 그날 밤 수진이는 이모 방에서 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그 애 언제까지 둘 거야? 우리 애들 교육비도 부족한데. 조금만 더 참자. 그래도 혈육이잖아. 무슨 혈육이야. 남의 집 아이 키우느라 우리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고. 이모부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가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모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너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이모, 보육원에 연락해놨어. 거기서 잘 지내봐. 보육원. 수진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보육원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모,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정말 착하게 살게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수진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이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런데 그때 이모부가 더 잔혹한 말을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보육원도 자리가 없대.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라.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수진이를 내쫓고 싶었던 거였죠. 어디서 지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야. 13살을 어른이라고 하다니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한겨울 밤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부모님 사진, 그리고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첫날 밤 수진이는 지하철역에서 잤어요. 영무원이 쫓아내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반복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빵집 사장님이 나와서 물었어요. 얘야, 뭐 하고 있니? 저 배가 고파서. 사장님은 수진이를 불쌍히 여겨 빵 한 개를 주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죠. 집은 어디 있니?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라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었죠. 그날부터 수진이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폐지를 주워서 팔고 밤에는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잤어요. 가끔은 돈이 없어서 길에서 떨며 밤을 새우기도 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진이는 우연히 동네 분식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며칠 굶어서 기운이 없었거든요. 분식집 사장님이 수진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얘야, 괜찮니? 어디 아픈 거야? 배가 너무 고파서. 사장님은 수진이를 분식집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라면을 끓여줬어요. 천천히 먹어.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니? 이틀 전에.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어린애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싶어서요. 혹시 일하고 싶니?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 말이야. 수진이에게는 천금 같은 제안이었어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간단한 요리도 도왔죠. 김미자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수진이에게 작은 방도 내주고 밥도 챙겨주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수진아,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소지도 없고. 그럼 안 되지. 검정고시라도 준비해야지. 김 사장님은 수진이를 위해 검정고시 책까지 사줬어요. 수진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이모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15세가 되던 해 수진이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김 사장님은 정말 기뻐했죠. 수진아, 축하해.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도전해보자.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분식집 일도 더 열심히 했죠. 장사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모든 게 공부였어요. 특히 수진이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기도 했죠. 수진아, 너 정말 요리 재능이 있구나.
나보다 훨씬 잘해. 고맙습니다, 사장님. 17세가 되던 해, 수진이는 인터넷에 자신이 만든 요리 레시피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 떡볶이 레시피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여기서 기회를 봤어요. 사장님, 저 온라인으로 요리 클래스 해보고 싶어요. 온라인 요리 클래스. 네, 사람들한테 요리 가르쳐 주는 거요. 김 사장님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수진이의 열정을 보고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간단한 촬영 장비를 샀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요리 채널을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수진이네 맛있는 요리입니다. 첫 영상은 조회수가 고작 20개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레시피 영상을 올렸죠.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 친근한 설명,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점점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18세가 되던 해, 수진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10만 명을 넘었어요. 수진아, 대단하다. 이제 광고도 들어오겠네. 실제로 여러 식품회사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20세가 되자 수진이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번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죠. 수진이네 맛있는 카페였어요. 카페에서는 수진이가 직접 만든 디저트와 음료를 팔았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와서 맛을 보고 감탄했죠. 와, 정말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더 맛있어요. 수진님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세요. 카페는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매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수진이는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매장도 열었어요. 22세가 되던 해 수진이의 카페는 부산 전체에 10개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매출은 연간 10억 원을 넘었죠. 그런데 이때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수진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선희 이모예요. 순간 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듣는 이모의 목소리였거든요. 이모요? 수진아,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이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간절함이 묻어났죠. 만나서 뭘 하실 건데요? 사과하고 싶어. 정말 진심으로. 수진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냉혹하게 버렸던 이모를 과연 만나야 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이모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해운대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수진이는 일찍 카페에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정씨의 이모가 나타났는데 1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반쯤 희끗해졌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죠. 수진아. 이모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모, 앉으세요. 수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모가 너무 잘못했어. 이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실은 우리 민수가 백혈병에 걸렸어. 민수는 이모의 큰아들이었어요. 수진이와 같이 살 때는 수진이를 괴롭혔던 사촌 오빠였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도 팔았는데 아직도 부족해. 이모는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내 소식을 봤어. 성공했다는 걸 알게 됐지. 아, 그래서 연락을 한 거구나. 수진이는 이제야 이모의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거군요. 수진아,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저 용서만 해줘. 하지만 수진이는 이모의 진짜 속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모,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말 용서만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모는 당황했어요. 수진이가 예전에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민수 오빠 치료비 때문에 온 거 맞죠? 이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가 죽을지도 몰라. 그때 수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10년 전에 제가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도 저는 죽을 뻔했어요. 혼자서 폐지 주우며 하루하루 버텼죠.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는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기나 한지. 이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는 거군요. 수진이가 일어나려는 순간 이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제발. 이모가 잘못했어.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모는 신경 쓰지 않았죠. 이모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민수만 살려줘.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착잡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거만하던 이모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이모,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할 수 없이 이모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이모,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이모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앉았어요. 수진아,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 돈도 사실은 다 내가 써버렸어. 마침내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 그런데 내 탓으로 돌렸지. 알고 있었어요. 이모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 이미 알아챘어요. 이모가 새 차 타고 명품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다 봤거든요. 이모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모니까, 가족이니까. 수진아. 하지만 이모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죠. 수진이의 말에 이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 민수 오빠 치료비 얼마나 필요해요? 치료비요.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도와주겠다는 뜻일까요? 2천만 원 정도.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정말로? 네. 보내드릴게요.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수진이는 바로 2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모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모. 응.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이모는 당황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저는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다만 민수 오빠는 죄가 없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수진이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수진이는 카페를 나갔어요. 이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수진이는 이제 30이 되었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대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진짜 백만장자가 된 거였죠. 어느 날 수진이는 김미자 사장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죠. 수진아,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모 이야기는 어떻게 됐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수 오빠는 완치됐다고 들었어요. 잘 됐죠. 그럼 이모와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오라.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니까.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이모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성숙해졌구나. 이모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죠. 그날 밤 수진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 야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는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수진 누나. 저 민수예요. 사촌 오빠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민수 오빠.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살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죠. 누나, 정말 죄송해요. 어렸을 때 누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누나,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요. 만나봐요.
며칠 후 수진이와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실해 보였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어요. 어렸을 때 누나를 괴롭혔던 거, 누나가 쫓겨나는데도 말리지 않았던 거,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오빠도 어렸으니까. 수진이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땐 어려도 옳고 그른 건 알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누나를 괴롭히는 게 재밌었나 봐요. 민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병원에서 죽을 뻔했을 때 계속 누나 생각이 났어요. 누나도 그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진이는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그 못된 오빠가 아니라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누나, 저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해요. 누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요? 수진이가 관심 있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민수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누나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는 민수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어요.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일이네요. 응원할게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민수를 격려했어요. 누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뭐든 물어봐요. 어머니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수의 질문에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오빠, 용서와 관계는 다른 거예요. 수진이는 신중하게 말을 골라가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민수는 수진이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죠. 하지만 오빠는 달라요. 오빠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누나,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수진이와 민수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민수는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수진이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업계 CEO가 되어 있었어요. 전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수진이는 자선단체를 통해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 사장님, 혹시 김선이라는 분 아세요? 자선단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요? 수진이는 이모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분이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진 사장님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받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이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이모는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내가 도와준 덕분에 민수는 완전히 나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단다. 내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이모도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싶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이모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게.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모도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직접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자선단체를 통해 이모가 일하는 쉼터에 후원금을 보냈어요. 이모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서로 다른 길에서 각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진이는 마흔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어느 날 수진이는 장학재단 행사에서 연설을 했어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을 보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청중들은 수진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연설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사장님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과거는 과거로 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화해라는 건 서로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저는 이미 제 방식대로 용서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10년 전 길거리에서 떨던 13살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책상 서랍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사진이었죠. 아빠, 엄마, 딸이 이렇게 컸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실 거죠? 수진이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수진이의 인생도 어둠을 이겨내고 밝게 빛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보셨죠? 수진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출근길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